추운 날씨만큼 정치권 분위기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야 SNS에는 날선 발언들이 뜨겁게 또 오갔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박영식 평론가님과 함께 한 주간 올라온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 직접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급형 성대모사와 보급형 평론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는 종합예술인 박영식입니다. 아, 종합예술인. 그 지난주에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네. 오늘도 더 열심히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탁 받은 만큼 좀 특징 있게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그 박지원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박지원 이보세요. 이거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지난주에는요 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어요. 이 개가 멍멍멍하는 개를 예.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설전을 좀 벌였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나온 배경을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예. 그 저서를 집필해서 책을 냈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계엄할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영식 평론가님?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계엄 당일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의원 다수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고마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열어보도록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럼 고마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내용 정도는 사실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제 윤석열 내란 수계보다 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지층을 인식을 해서 그리고 또한 지지층이 될지 모르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소하고자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 되기 위한 메시지 정도로 읽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어떤 나중에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사람이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과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예. 이렇게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준호 의원도 게시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동훈 씨, 이미 국민은 검사 출신 개들에게 물려 만신창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물었던 개를 또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썼고요. 김남국 전 의원 마찬가지로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10수년을 함께한 윤석열의 푸들 한동훈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너무 정치권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SNS상에서 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았고요. 뭐 어쨌든 표현이고 비유이니까 충분히 존중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이 개와 관련된 비유 논란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좀 볼 텐데요. 명태균 이슈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친명 쪽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친명태균 요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오준석입니다. 오준석.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오준석 이준석 의원의 석을 따서 친명 정치인 오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준석의 두 번째 홍준표 시장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앞으로 명태균 사기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 없이 사법적으로만 대응합니다.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또 올렸어요.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내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 이렇게 하셨고 또 오늘 올렸죠. 28일에 또 올렸습니다. 모 기자가 거짓말 기사를 썼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복당 신청한 일도 없고 내 철회한 일도 없습니다. 예. 거짓말이나 쉬대는 찌라시 기자는 내 응징합니다. 그 기자 앞으로 기자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이래 쓰셨습니다. 예, 친명 정치인 지금 오준석 중에 두 번째 홍준표 시장 네. 페이스북을 음성 지원을 들으시면서 방금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명태균 관련된 홍준표 지사와의 그런 관계, 네. 사실 그 친명 정치인 중에서 오준석 중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과 지금 가장 오래된 관계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페이스북 입장이 개인으로 따지면 억울할 수 있고요. 예. 다만 그 억울함은 수사기관에서 호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전부 거짓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간 주장을 해오셨는데 오히려 명태균 측의 말이 사실이라고 드러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녹취록으로도 다 아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황금폰에 홍준표 시장의 아들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 사실관계로 확인이 됐고 둘째로 황금폰에 내 목소리나 메시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내 통화는 한 번 한 적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말을 바꿨고요. 네, 그 세 번째로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명태균이 사회를 보고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축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죠. 사진이 튀어나왔죠. 거짓말이 계속 탄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발언들이 아니었다. 대선 주자로서 신뢰를 받기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엄포를 놨냐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라고 이미 거친 언사도 막 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오 시장과 홍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어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두 시장의 주변 인물들을 불러서 조사하고요. 금년간에는 아마 두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오세훈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뭐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네. 이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한데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SNS를 통해서 어떤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까? 예,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게시글이 최근에 많이 없어서 글이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 것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허. 지난 3일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지난 2일에는요. 선관위 개혁 대중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지난 2일이고요. 지난 1일에는요. 전라북도의 유치도시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남기셨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유망한 대권 주자 네. 오준석 중에 첫 번째 오세훈 시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죠. 오히려 전보다 입장을 더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섣불리 움직였다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반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미 뭐 대변인이나 오세훈 시장 개인도 밝혔습니다마는 자신의 결백을 이미 주장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좀 내포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로키로 가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가장 많이 진전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김한정 씨 관련된 수사가 들어간 거니까요. 압수수색까지 이미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어찌 보면 오준석 세 사람 중에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한 논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원포인트성으로 대응은 하되 이것을 계속해서 데일리하게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끌어가기에는 자신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하. 해서 로우키 행보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친명태균계 이제 여권 냅니다. 네. 범여권입니다. 오준석 중에 마지막 이준석 의원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김한정 씨와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카톡이라고는 저한테 무슨 보수 단톡방 가입해 달라고 온 기록과 뜬금포로 페이스톡 전화해서 안 받은 기록밖에 없습니다라고 지난 27일에 올렸는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경선 관련된 여론조사 그것도 내가 비용을 냈다라는 식으로 폭로를 해버려요. 예.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는데 거기에 카카오톡 자료를 첨부를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렇죠. 본인의 카카오톡을 올립니까? 그렇죠. 본인이 김한정 씨와 과거에 나눴던 카카오톡을 첨부를 하거든요. 아하.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폰을 자주 바꾸고 예. 그리고 톡서랍이라는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원을 카카오톡 안 자료는 시켜놨다는 거죠. 자료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분리할 때는 지금 이 자료가 또 툭 튀어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했던 그 발언, 네. 본인의 카카오톡은 용량 초과로 다 없어졌다라는 발언을 좀 스스로 탄핵시키는 그런 지금 물증이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택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허. 이게 김한정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굉장히 과거의 것을 소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간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졌던 자신의 의혹을 다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와 관련된 카카오톡이 공개가 되지 않는가? 이 의아한 점은 아직 머릿속에 남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태균 이슈는 계속 앞으로도 더 다뤄질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